계신 회원분들께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화재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긴 한데 내 주변에서 화재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손해보험에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나의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나로 인해서 남의 것을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 그러면은 그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내 사업장, 내 집에서 불이 나서 옆 건물을 태우고 인명피해가 나고 옆 건물주에게도 피해를 주고 또 나는 임차 건물이기 때문에 내 건물주의 물건도 태워먹고 그 건물주가 가입해놓은 보험사한테 구상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실 때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돼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로 보험이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 배상. 화재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내 사업장에 관련된 거는 화재보험은 보험금은 누가 받느냐면은 소유주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비례 보상이 적용이 돼요. 건물의 값어치만큼 보험을 들지 않으면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이 나로 인한 거면은 그냥 보상이 진행되지만 옆에서 옮겨 붙었으면은 그 원인 제공자에게 보험사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배상은 나로 인해서 사람과 건물이 즉 남의 물건을 해했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5장에 보면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거론이 되는데 그 민법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지어지게 됩니다. 저희 실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동차 보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차, 법적으로 의무로 되는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자상. 이렇게 보시면은 보험이 크게 세 가지로 될 거예요. 내 거의 재물, 그 다음 배상, 나의 신체. 요거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시는 걸 하게 되면은 시설 소유 관리자, 뭐 가스 사용 배상 책임, 화재에 대한 풍세 리스크, 재물보험, 그 다음에 나의 상해, 그 다음에 직원들의 상해, 상해보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보험금은 각 재물의 소유자가 수령됩니다. 그 장기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건물에서 건물 소유주로서 운영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 건물에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건물주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물건을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짓기만 가입을 하세요. 건물은 가입 안 했는데 내 거 아니라고. 근데 뭐 불이 안 나면야 모르겠는데 불이 나면은 원상해모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민법 제 615조, 654조에서 원상해모 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방비를 하는 게 화재보험밖에 없어요. 아니면 본인이 돈이 정말 많든가. 그래서 화재보험은 내가 건물주면은 그냥 내 재산을 소실시키면 되는 건데 그 건물이 남의 물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화재보험에서 건물은 무조건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두 번째, 건물의 가입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이 됩니다. 보험은 원래 값어치, 재조달하는 금액을 분모로 놓고 건물에 가입한 거를 분자로 놓습니다. 거기에 비율만큼의 보상이 되는 걸 비례 보상이라고 하는데 100% 가입하면 가장 좋고요. 미니멈 80%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에 1억 원의 값어치가 있으면 1억 원으로 들고 2억 원의 값어치 있으면 2억으로 들고 도저히 그 값어치를 모르겠다. 주변에 있는 보험을 하는 수많은 분께 물어보면 돼요. 이 건물의 값어치를 산정해 달라고. 그러면 약식 평가라도 산정을 해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들면은 안전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물의 보험금을 소유자가 갖게 되는데요. 계약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불이 나면은 보험금을 계약자한테 줍니다. 근데 계약자가 임차인이에요. 불이 나면은 저희는 건물주에게 줍니다. 다만 서류 이렇게 되는데 서류상으로 건물주가 위임장을 써줘서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임차인은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위임해서 그 임차인이 그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건물주가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거고요. 두 번째, 건물을 보험을 들었는데 건물은 건물 타고 집기 타고 시설이 탔습니다. 각각의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건물주에게 시설과 집기에 대한 거는 보험 계약자에게 소유주니까. 그리고 화재 원인이 옆 건물에서 번져 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다 지급한 다음에 그 보험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내 계약자가 아니면 그만큼의 비용이 나간 거를 해당 사고 원인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보험 계약자의 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 시 필수 사항은 여러 가지 정리해봤지만은 내 소유의 재산은 무조건 들고 건물일 경우에 남의 물건 내가 임차인이면 건물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내 건물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주기 때문에 더욱이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상책임이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숫자를 적어놨어요. 아시기 편하게. 과실로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야 돼요. 그러면 손해를 입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이 괜찮아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된다. 그 타인이 그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물었네. 그리고 우리 피보험자 계약자가 그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 부담으로써 이분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클레임까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돈은 안 달라고 그래요.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지. 그러면은 보험 사고로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번 나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대인과 대물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금전 손실은 안 됩니다. 대인과 대물의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걸로 클레임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로 나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 배상책임보험은 두 가지가 돼요. 손해 합의금, 그 다음에 판결 금액,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부대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기타 등등의 부대 비용을 같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영업배상, 이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개인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모두가 사업자시잖아요. 단기 요양보험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배상책임보험은 필히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면 또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을 가입하셔야 돼요. 내가 피보험자가 사용 소유 관리하는 시설 그리고 그로 인한 업무 수행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보상하는 건데 이 업무 수행 중에서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문인의 행위, 요양보호사. 그래서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전문직업 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특약으로 영업배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문직업은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수가 감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영업배상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어르신이 낙상사고, 전도사고로 요양보호사 책임과 세트로 그냥 있는 보험을 하는데 그 영업배상이 불이 났을 때 옆집을 태워먹거나 사람이 죽었을 때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낙상사고 이거는 거의 보험에서 보면 마이너 리스크고 주 리스크는 화재 같은 대형 사고예요. 근데 불이 안 나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건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같은 경우는 영업배상이 다 들어져 있으세요. 다만 안 돼 있는 사업장은 방문 요양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안 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34조 3의 보험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써놨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사안은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20년 3월에 개정이 돼서 장기요양 사업을 하려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만이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기존 사업자는 5년 유예, 앞으로 이제 한 4년, 3년 반 정도 남은 거죠.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앞으로는 신생 사업자부터는. 그러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이 생겨요. 그게 영업배상 책임의 시설 소유자예요. 그래서 주야간 보호소만 들어져 있는 영업배상이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사업하시는 그 사무실만 갖고 계신 사업자분들도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뭐 3년 뒤에 하시겠다 물론 좋지만은 뭐 비용이 아깝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업장을 엽금을 태워 먹었다.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상으로. 근데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되냐? 100% 보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100% 안 해도 됩니다. 2007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2007년 8월 이전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그냥 안 물어줘도 됐어요. 하지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법이 변경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이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를 물어줘야 돼요. 100%는 아닙니다. 내가 옆집을 태워먹었는데 10억짜리 건물이 탔다. 10억을 다 안 물어줘도 됩니다. 통상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할 때는 50%에서 60% 사이가 되는 거고요. 판사 앞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판사도 100% 판결이 없습니다. 많아야 70% 정도? 그 정도가 그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 전에는 영업배상이 필요 없어요. 내 건물로 인해서 옆 건물을 태워먹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도의적인 책임 일부 있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사업자고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됐기 때문에 영업배상을 필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사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난 사고였고요. 사무실에서 연기가 나는 거를 학생이 발견해서 신고를 해서 진화를 빨리 했어요. 어떤 피해가 났을까요? 사무실이 다 탔습니다. 사고 원인은 책상 밑에 온열기가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난 거고요. 사무실만 탔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잠깐 밖으로 새어나왔는데 1층 밖에는 2층 벽을 태우고요. 물론 여기는 임차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건물도 같이 태운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이 1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
간판, 건물 등등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나가는 통신사에 광 케이블을 태워 먹었어요.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됐냐면 여기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가입을 했어요. 그냥 시설 1,000만 원, 집기 1,000만 원, 건물을 임차라고 가입을 안 했습니다. 다만 임차자 배상이라는 항목을 가입을 했었어요. 가입 비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는 가입 금액이 1,000인데 보험 가입을 760짜리였어요. 그래서 실제 손해액 전체가 지급이 됐고요.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차자 배상도 화재보험이랑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데 산정을 해보니까 그 건물 6,400만 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던 거였어요. 실제 손해액 다 보상이 됐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임차자가 없고 건물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지급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임차 건물의 보험, 화재 보험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임차자 배상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1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비 그리고 위자료 합쳐서 약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자기 부담금 10만 원을 제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3자 아까 옆 건물하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 태운 거 일단은 저희는 많이 잡았어요. 70%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피해자에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100% 지급을 안 해도 된다. 다만 우리의 과실이 너무 크니까는 70% 정도로 합의를 하시더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 피해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추정 손해액이 5,800만 원이에요. 거기에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30%를 더 받고 싶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완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 사고로 본다 그러면은 내 집기가 탔고요. 건물주의 재물, 건물이 탔고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제3자의 물건이 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원의 그 온열기 안 꺼서 잠깐 1시간 동안 비웠다가 그 사이에 발화가 된 거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고에 적절히 대응을 하려면은 단순 화재보험 관심이 없는 이때까지 나이 관심이 없어도 화재보험하고 그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사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의 운영자라고 하면은 두 가지는 대비를 하셔야 이런 사고가 보상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가입을 하셔도 여기 있는 전체 회원분들 중에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예요. 근데 나한테 발생하면은 무조건 100%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 사고 언제든지 날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일단 가해자면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